수년 동안 나사의 우주선 케플러는 우주를 떠돌고 있었어요. 은하에 걸쳐 있는 15만 개 이상의 별을 연구했죠. 이 연구는 특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는 거였어요. 그런 행성은 우리에게 제2의 고향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류가 우주를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할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케플러는 슈퍼지구라고 불리는 많은 행성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태양계에는 슈퍼지구라고 불릴 수 있는 행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그것이 태양계 가장자리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도 이것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슈퍼지구는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행성과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우주 전체에는 이런 슈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슈퍼지구가 되기 위해서 행성은 지구 질량의 1배에서 10배까지 무게가 나가야 합니다. 또한 크기가 2배여야 하고 별의 에너지에 의해 에너지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게 기준의 전부예요. 이러한 행성의 표면은 암석, 가스, 심지어 둘이 혼합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성에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대기와 기후, 풍경은 비슷하지만 크기는 몇 배 더 큽니다. 그런 곳에서의 삶은 매우 다를 거예요. 질량이 더 높기 때문에 중력은 훨씬 더 강합니다. 이런 세상에는 높은 산이나 나무가 없어요. 에베레스트는 몇 배나 더 작을 거예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단층 건물보다 높게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더 작아요. 중력이 몸을 2~3배의 힘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키가 커지기가 힘들죠. 성인의 평균 키는 1m입니다. 오늘날 지구에는 거의 80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도시에서는 꽤 붐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슈퍼지구에서는 이 지역이 2배 더 넓어요. 사람들도 더 작아요. 사람들은 작은 차를 운전하고 작은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공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공기는 더 깨끗하고 이 행성의 모든 부분이 아직 완전히 탐험된 것은 아닙니다. 낮과 밤은 지구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화요일은 48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충분한 자유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근무시간이 더 길고 자고 쉬고 출퇴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 슈퍼지구에 간다면 마치 벽돌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육은 항상 그런 짐을 메고 다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거고요.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몸이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압박은 뼈와 근육을 손상시키고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슈퍼지구에 살아왔기 때문에 진화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이 행성에서 인간의 뼈는 철만큼 강해요. 근육은 돌처럼 단단합니다. 사람들은 작지만 강력한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지 못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무겁고 그게 그저 정상입니다. 나무는 더 튼튼하고 그것으로 만든 목재는 내구성이 더 강해서 가구는 더 무겁습니다. 슈퍼지구에서 종이 한 장의 무게는 우리가 익숙한 종이 한 장의 무게보다 10배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는 2대의 소방차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고 찻숟가락 하나가 아령 하나보다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의 무게가 지구에서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고속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동력과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휘발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주로 로켓을 보내는데도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슈퍼지구의 중력을 극복하고 대기를 떠나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우주선은 또한 무게가 덜 나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무겁고 밀도가 높으면 여러분은 별로 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슈퍼지구의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하루는 옛 지구를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구에서 여러분은 초능력자가 될 거예요. 아무 차에 다가가서 트렁크에 손을 대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체육관에서는 어떤 역기라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어요. 한 번의 타격으로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가게 하고 나무 판자에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작은 키를 고려하면 이 모든 것이 매우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익숙한 여러분의 다리는 너무 가볍게 느껴집니다. 한 지붕에서 다른 지붕으로 쉽게 점프할 수 있어요.
만약 2층 건물에서 실수로 떨어져도 여러분의 몸은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을 거예요. 피부는 긁히지도 않고 뼈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끄덕없습니다. 지구에서 여러분은 슈퍼히어로가 됩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에게 완벽한 조건을 가진 슈퍼지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행성들은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큰 질량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방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슈퍼지구에 살았다면 화산 폭발은 천둥번개처럼 흔한 일이었을 거예요. 증가된 중력은 또한 더 많은 지각판들의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풍경과 행성의 지각은 매우 불안정할 겁니다. 지진이 매일 여러분을 깨운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한 조건은 사람들이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갖도록 해줄 거예요. 또한 주택 기반을 강화하는 특수 기술도 생겨날 거예요. 지각판의 잦은 이동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겁니다. 바다는 계속해서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대지의 넓은 지역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절대 영구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편안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만약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면 이 행성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날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슈퍼지구를 지나치는 우주 물체는 지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 외에도 유성우가 자주 내릴 거예요. 그리고 단지 대기 중에서 증발해버리는 작은 돌이 아닐 거예요. 거대한 소행성은 행성의 중력에 의해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운석이 대기에 진입하기 전에 파괴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성공한다고 해도 수백 개의 우주 암석 덩어리가 여전히 슈퍼지구에 떨어질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의 고향 지구처럼 멋진 곳은 오직 한 곳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핵의 경화입니다. 핵이 작동을 멈추자마자 지구는 우주 복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잃게 될 거예요. 태양 폭풍과 에너지 폭발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인터넷, 발전소, 신호등, 컴퓨터, 비행기 등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대한 돔 아래에서 살아야 할 거예요. 돔은 방사능과 운석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줄 테니까요. 하지만 많은 슈퍼지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공기 온도가 너무 높아서 금속이 증발해버리는 행성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곳에서 진화해야 한다면 우리 종족은 천하무적이 될 거예요. 지구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더 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덮인 생명체를 상상해보세요. 불 속을 걷는 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큼 일상적인 일일 겁니다. 이런 세상의 주민들은 아마도 다른 행성을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유일한 건 낮은 온도일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벼운 산들바람도 얼음처럼 차가운 돌풍으로 느껴질 테니까요. 이것과 비슷한 또 다른 슈퍼지구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별로부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심지어 분자도 파괴됩니다. 우주의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슈퍼지구를 발견했어요. 지구의 2.5배 크기이고 완전히 물로 덮여 있죠. 그 위에는 땅이 전혀 없어요. 행성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 슈퍼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물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릅니다. 거대하고 파괴적인 쓰나미는 이 행성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곳에 산다면 사람보다는 양서류처럼 보일 거예요. 또 하나의 슈퍼지구는 우리로부터 6광년 떨어져 있어요. 질량은 지구의 3배입니다. 이 행성이 모항성을 공전하는 데는 약 233일이 걸립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의 에너지의 2%만 받습니다. 이 세계의 표면은 얼음으로 덮인 어두운 곳이에요. 가장 놀라운 행성 중 하나는 상당히 친근하고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지구처럼 푸른빛으로 빛나요. 하지만 겉모습은 기만적입니다. 이 슈퍼지구에서는 바람이 음속의 7배 속도로 불어요. 가장 큰 위험은 유리비입니다. 수조계의 유리 파편이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글쎄요, 거기서는 못 살겠네요.